정부 여당은 망국적 포퓰리즘 선동 중단하고 9월 안에 금투세 결판 냅시다. 조국혁신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조국혁신당 조세개혁 TF단장 차규건입니다. 앞서 서왕진 정책위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여당에서 최근에 벌어진 주가 폭락 사태를 빌미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제를 파탄내고 해시펀드에 수백억 원의 추가 배상을 하게 만든 정부와 한동훈 대표의 무능과 무책임을 가리기 위한 정략적인 판단에 불과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투세 시행 여부 9월에 결판 냅시다. 이미 여야 합의로 도입되어 시행을 앞둔 세금을 폐지하겠다느니 유예하겠다느니 하는 무책임한 말잔치는 그만하고 본격적인 세법 논의 전에 금투세를 먼저 결판 냅시다.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려고 시행을 앞둔 제도의 폐지를 계속 주장하니까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정권사들은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 수백억 원의 자금이 매몰 병이 될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연말까지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국회에 한시적인 토기를 꾸려서 조속히 논의하고 결판 지읍시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도입하여 시행을 앞둔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려면 폐지하자고 하는 쪽에서 그에 걸맞은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금투세 폐지만 줄기차게 외치다가 미국발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지자 느닷없이 토론하자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선 한 발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진국에서 정권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도 거래세를 양도세 체제로 전환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한 발언일까요? 기재부 1차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출신으로서 2019년에 금투세법을 대표 발의했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금투세법은 주호영, 김도업, 박덕흠 등 같은 당 의원 10명과 함께 발의한 것이었습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 추경호 원내대표는 왜 본인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까? 수십 개의 조항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법안까지 대표 발의해놓고 이제와 폐지하자고 한다면 국민에게 그 이유와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고 설명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시행이 예정된 세금을 폐지하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밝히질 않습니다. 금투세 폐지로 세수가 얼마나 줄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 정부는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한 정권 거래세는 복원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대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2020년도에 기획재정부가 연구 용역을 통해 분석한 자료를 받아보니 금투세가 도입되더라도 금융시장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에 반하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까? 있다면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근거도 없이 자신들의 무능을 숨기자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공포 마케팅으로 개미 투자자들을 인질로 삼고 불안하게 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실제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먼저 공언하고서는 뒤늦게 금투세의 세수 효과 등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9월 말에 내놓겠답니다. 연구 용역을 하려고 했다면 적어도 7월에 세법 개정을 발표할 때
그 결과를 함께 발표했어야지 폐지 방침을 정해놓은 채 세법 심의를 코앞에 두고 발표하는 경우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심의 직전에 정권 맞춤형 용역 결과를 내놓고 여론을 흔들리는 수작이 아닙니까? 검투세의 도입 목적은 부자 감세도 부자 정세도 아닙니다. 중구난방으로 과세하고 있는 금융투자 상품의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음으로써 금융시장을 선진화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만 사례를 말씀하시는데요. 당시 대만은 1986년 1000이었던 주가 지수가 1989년 1013포인트까지 뛰어오를 때였습니다. 무려 2년 반 만에 10배가 넘게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 전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서 시장 과열을 잡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검투세 도입 목적과 상황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던 대만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배경은 빼놓고 그저 앵무새처럼 대만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두 새로운 세금에 대한 거부감과 미비점만 부각하고 있을 뿐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세제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는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세제 불합리성은 검투세가 도입된 근본 배경이니만큼 우리 사회가 검투세에 대하여 냉정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는 같은 펀드에 투자해서 소득이 생겼는데 어떤 경우는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고 또 다른 경우는 양도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투자의 실질을 같은데 과세 방식에 따라서 투자 왜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SG 즉 소시에테 제네럴 증권사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거론된 장외 파생 상품인 차액 결제 거래가 급증한 배경에 현재의 중구난방식 과세 체계로 인한 과세 허점이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현재는 손익통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A 펀드에서는 2천만 원의 이익이 B 펀드에서는 3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합산하면 1천만 원 손실인데도 2천만 원 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검투세가 시행되면 손익통산이 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또한 현재는 2월 공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3천만 원 손실이 났더라도 올해 2천만 원 이익이 발생하면 2천만 원 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검투세가 시행되면 5년간 2월 공제되어 작년의 손실이 2월되어 과세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의 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2019년 독일 국채금리와 관련한 DLS, DLF 사태와 같이 파생결합정권, 파생결합 사채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하여는 세법상 손익통산이나 공제가 되지 않아 부과된 세금이 투자자의 담세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개정안과 같이 손익통산을 허용한다면 서로 상이한 성질을 가지는 금융상품을 함께 투자함으로써 더 낮은 위험 부담으로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검투세법의 장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2020년 7월 검투세 공청회에 참석한 검투역 본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안전벨트를 메고 위험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손익통산, 손실 2월 공제가 허용됨에 따라 개인의 담세력을 기반으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 같다. 자본시장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검투세를 폐지하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정부 여당에는 도대체 어떤 대안이 있는 것입니까? 연이은 부자 감세의 후유증으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하여 2년 연속 세수 조기 경보가 울린 상황에서 단지 새로운 세금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활용하여 아무런 대안도 없이
개미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를 조장하는 것이야말로 당신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포퓰리즘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가했던 전문위원께서도 금투세는 가야 할 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폐지하거나 유예해도 결국 또다시 도입 논의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장의 가장 큰 적이라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불합리한 과세체계와 불확실성을 남겨두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더 큰 악재입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을 검증도 되지 않는 막연한 우려 때문에 시행 전에 폐지해버린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나 국회가 금융 선진화를 위한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는 금투세법 폐지 선례를 떠올리면서 불신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대한민국의 대외 신용도는 하락하고 국내 자본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국내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런 사태를 초래했어야 되겠습니까? 금투세 시행으로 속칭 큰 손들이 국내 정시를 떠날 수 있고 그 여파로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수익이 있는 곳에 돈이 몰리는 것이지 세금 없다고 돈이 몰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미국 증시에 돈이 몰린 것은 AI 랠리로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금투세가 없는 지금도 우리나라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때 공제금액은 불과 250만 원밖에 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현재도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는 큰 손이라 할 수 있는 대주주의 경우 현재 1년 미만 보유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30% 세율이 적용되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3억 소득까지는 20%, 3억 이상 소득의 경우는 25%가 됩니다. 또한 대주주의 경우 현재는 국내외 주식 합산하여 250만 원만 공제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 공모 국내 주식형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하여 기본 공제액이 20배인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금투세 시행으로 큰 손이 우리 주식시장을 떠나리라는 것은 너무 과장된 것 아닙니까? 금투세 기본 공제 금액도 원래 정부안은 250만 원, 2019년 추경호 법안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도입하는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2020년 6월 25일 발표한 기본 공제 금액은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조차도 한 달 후 7월 20일 세법 개정안 발표 시점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와 국민의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 공제액은 5천만 원이 되었고 정권거래세 인하 시점은 1년 앞당겨졌고 금투세 시행 시점은 1년 더 유예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금투세 기본 공제 금액 5천만 원을 외국의 공제 금액과 한번 비교해 봐 주십시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업의 본질 가치를 훼손하거나 발목을 잡고 있는 후진적 기업 지배 구조와 의사결정 구조 아닙니까? 정부와 여당이 진정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후진적 지배 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금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배 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상법 개정안 등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의 대안은 있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금투세 시행 여부는 9월 안에 결판 냅시다. 더 미루면 시장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만 조장됩니다. 따라서 시행을 앞둔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정부 여당은 첫 번째, 왜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을 폐지하자고 입장이 바뀌었는지 국민께 설명하고, 두 번째, 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 효과 및 정권거래세 복원 여부에 답을 내주시고, 세 번째, 금투세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밝혀주시고, 네 번째, 현재의 후진적 금융투자상품 과세 체계에 대한 대안, 그리고 다섯 번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혁 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기초로 9월 안에 금투세 시행 여부 결판 냅시다. 정부 여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